어서오세요. 여기는 랜선 뜨개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낑깡 나어제입니다. 낑깡님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2화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네, 잘 지냈어요. 진짜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죠. 저희 앞으로 이렇게 매주 금요일 저녁에 올리는 거죠? 네, 금요일 저녁마다 뜨개랑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봐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뜨개질에서 제일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실이랑 바늘이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바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쵸. 실과 바늘은 진짜 뗄 수 없는 한 세트죠. 할 이야기가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대바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보면은 분명 유행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니트 프로 조립식 줄바늘이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치아오구 시리즈가 날린 것 같고 특히 쇼팁을 엄청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조립식 줄바늘이네요. 맞아요. 요즘 조립식을 세트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저도 그 유행 따라간다고 올 초에 처음으로 조립식 바늘 사봤어요. 근데 사실 뜨개질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 바늘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막대 바늘을 상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왜 그 흰머리 가득한 할머니가 흔들 의자 앉아가지고 벽난로 쬐면서 뜨개질할 때 쓰는 바로 그 바늘이요. 튀김용 젓가락처럼 길이가 엄청 길고 끝부분만 딱 막혀있는 게. 맞아요. 저도 뜨개질 대바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실 볼에 이렇게 바늘 꽂혀있고 막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대바늘 시작해보니까 동대문에서는 그런 바늘을 안 파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은 건지 몰라도. 그래서 처음에 되게 섭섭했는데 보그니팅 수업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는 막대 바늘이 더 이제 어깨를 쪼그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뜨개질을 오래 하기에 좋다고 그 막대 바늘을 권장하시더라고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럼 그때 막대 바늘을 처음 써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처음에는 막대 바늘이 너무 좋았어요. 와, 막 이게 진짜 뜨개질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그게 평면으로 뜨는 편물만 뜰 수 있어가지고 자주 안 쓰게 되네요. 그런 함정이 있구나. 그러면 막대 바늘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분이 진짜 좋고요. 간지가 나고요. 간지가 나고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 사실 간지잖아요. 다 그렇게 조립식 세트 사는 것도 간지 때문이고 기분이고. 맞아. 그거 다 간지지.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 막대 바늘은 뜰 수 있는 편물이 한정적이에요. 막대고 끝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모든 편물을 무조건 왼쪽 바늘에서 오른쪽 바늘로 쭉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또 도로 옮겨가야 돼서 편물 코스가 만약에 뭐 100호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은 바늘에서 넘칠 수도 있고 아니면 줄바늘은 이 줄이 길면 거기에서 무게가 다 분산이 되잖아요. 편물이 클 때는. 근데 막대 바늘은 한쪽으로 그게 쏠리는 구간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처음에 몇 곳 안 떴을 때는 그래서 한쪽이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상상이 충분히 가능해요. 한쪽으로 편물이 몰렸을 때 바늘이 얼마나 무거워질지. 클래식이 영원하다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데 이유가 다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막대 바늘로는 원통으로 뜨는 탑다운 스웨터도 못 뜨겠어요. 맞아요. 줄바늘을 사용해야 탑다운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원통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줄바늘과 탑다운이 지금처럼 널리 이렇게 사용되게 된 게 1900년대 초반 정도라고 해요.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그럼. 그쵸. 그 전까지는 옷 같은 걸 뜨면 그 우리가 일본 보그니팅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조각조각 다 뭐 앞판, 뒷판, 소매 이렇게 떠가지고 다 그걸 잇는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1900년대 초반에 그 엘리자베스 짐머만 할머니가 줄바늘을 이용한 원통뜨기를 엄청 영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심리스 탑다운 그러니까 그냥 목둘레서부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탑다운 방법까지 고안을 해주셨나 영업을 하셨나 그래가지고 지금의 탑다운이 이만큼 보급이 된 거죠. 그분 없었으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었을지 더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남자 스웨터를 뜰 때 그 도안이 맨 마지막에 소매랑 몸통을 연결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책을 보면서 떠도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통으로 뜨는 탑다운 도안을 가능하게 한 줄바늘이 진짜 신의 한 수네요.
그쵸. 특히 저는 줄바늘 없었으면 양말 뜨는 건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DPN이라고 하잖아요. 더블 포인티드 니들, 장갑 바늘. 바늘 4-5개 가지고 바늘 바꿔가면서 뜨는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더블 포인티드 양쪽에 그게 쓸 수 있어야 돼서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안 막혀 있으니까 바늘에서 엄청 흘러내려서 빠지기도 하고 막 바늘을 계속 바꿔야 되는 것도 너무 귀찮고 저는 줄바늘이 제일 좋아요. 맞아요. 저도 장갑 바늘로 계속 양말을 떴었는데 그 바늘 진짜 많이 떨어져요. 바닥으로. 혼자서 툭! 근데 양말은 무조건 줄바늘 아니면 장갑 바늘로만 뜨는 건가요, 그럼? 그쵸. 그 줄바늘 중에서 좀 짧은, 아주 짧은 쇼팁으로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뒤꿈치나 발가락 만드는 부분에서는 쇼팁을 사용하면 모양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거기에선 사용하지 않고 발 길이나 다리 기장 그냥 원통으로 쭉 떠올라갈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양말 뜰 때 사용하는 쇼팁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소매 뜰 때 사용하는 쇼팁보다 훨씬 더 짧더라고요. 제품마다 다 다른데 바늘을 포함한 길이가 25cm가 채 안 돼가지고 와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아무래도 양말 전용으로 나온 거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쵸. 편하긴 편한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해요. 사실 소매 뜰 때 쓰는 쇼팁도 바늘이 엄청 짧아가지고 손에 쥐나니까 그냥 차라리 매직 루프를 하고 만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양말 쇼팁은 그것보다 바늘 사이즈가 조금 더 짧은가? 그 짧으니까 조금 손에 쥐면 약간 쥐나는 느낌이요. 저는 약간 빨리 해치우고 싶을 때 사용하기는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디에서 나온 싹 원더 레이스 이런 이름의 스틸 쇠바늘인데 양쪽 길이가 달라요. 한쪽은 한 7cm, 5cm? 다른 한쪽은 한 3cm인가 4cm 정도인데 너무 작아요. 제 엄지손가락만한 걸 그 가느다란 걸 쥐고 하는 게 정말 손에 쥐나는 기분이에요. 와 근데 진짜 짧네요. 엄지손가락 정도라니까 확 와닿는데요. 그리고 양쪽 바늘이 길이가 다른 것도 너무 신기해요.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사봐야겠어요. 한번 정말 써볼 만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쇼팁도 그렇고 그냥 바늘 전체가 엄청 취향을 타잖아요. 맞아요. 형태에서 오는 취향도 있고 소재에서 오는 취향도 있죠. 저는 쇠바늘보다는 나무 바늘이 좋거든요. 근데 플라스틱 바늘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플라스틱 바늘도 있대요. 가벼운 게 장점이라고 하는데 뭐 일본 크로바에서도 플라스틱 바늘 나오고 아디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쇠바늘도 가벼워지고 나무 바늘도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서 사실 플라스틱 바늘을 굳이 써봐야 하는 이유가 있나 많이 안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하긴 아무래도 거의 나무랑 쇠가 주를 이루죠. 맞아요. 저도 나무랑 쇠바늘만 써봤어요. 원래는 나무 바늘을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치아오구가 제 최애 바늘이에요. 나와즈님 최애 바늘은 요즘 어떤 거예요? 오, 최애 바늘 이야기. 좋다. 뭔가, 근데 제 최애 바늘이 뭘까요? 낑깡님은 일단 뭐가 최애 바늘이세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니트 프로 조립식 줄바늘 딱히 큰 단점 없어서 최애 바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쓰기 전까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썼던 게 니트 프로에서 나온 심포니 우드 약간 보라색기 도는 그 약간 알록달록한 거 있거든요. 고정식 줄바늘이 최애였어요. 이 시리즈만 진짜 굵기별로 길이별로 엄청 많이 샀고 엄청 많이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바늘을 쓰기 전에는 그 튤립에서 나온 니나 니팅 줄바늘 그게 제 인생 첫 외제 줄바늘이었는데 외제. 500원짜리 국산 말고 줄이 꼬이지 않아서 진짜 좋았어요. 와, 진짜 여러 가지 써봤네요. 또 있어요? 저 보그 니팅 하면서 썼던 그것도 튤립이에요. 일본 거 진짜 많아요. 튤립 대나무 막대바늘도 쓰다가 또 그 리케라고 약간 차콜 색깔 나는 나무 바늘이 있어요. 줄바늘도 있고 막대바늘도 있는데 둘 다 제가 자주 쓰는 호수로 샀는데 줄바늘은 줄이 조금 딱딱한 편이고 바늘 끝이 조금 뾰족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손끝이 아프긴 한데 손에 닿는 느낌이 약간 촉촉하니 정말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와, 나무 바늘이 촉촉하다. 와, 엄청난 칭찬이네요. 제 손에 땀일까요? 그런가요? 근데 촉감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손에 땀이 많은 분들, 손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나무보단 스틸이 낫고, 손이 찬 분들은 스틸보단 나무가 낫다는 얘기가 있던데, 또 쇠바늘이 차가워가지고 손에 온기를 빼앗아가는 느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얘기 저 들어봤어요. 저도 그 대바늘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디 줄바늘이 많이 보여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쇠바늘을 몇 번 샀었는데 너무 약간 이 바늘을 쥐었을 때 너무 차가운 느낌? 특히 겨울에 너무 차갑고 바늘에서 실들이 그냥 속절없이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숭덩숭덩 미끌리면서 떠지는 게 취향인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나오즈님 최애 바늘은 뭐예요? 제가 왜 선뜻 뭐가 제 최애 바늘이다라고 말을 못한지 알겠어요. 저는 써본 바늘 종류가 굉장히 적어요. 일단 아디 바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디 쇼팁이 제 첫 대바늘이거든요. 그걸 쓸 때 쇠 그 바늘 끝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걱서걱하고 사각사각 되는 그 느낌이 정말 약간 소름 끼친다 그래야 되나? 진짜 별로였어요. 맞아요. 저 그 쇠 끝이 부딪힌 느낌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제 최애 바늘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제가 대바늘을 본격적으로 뜨면서부터 그냥 쭉 사용한 바늘이 있어요. 니트픽스의 조립식 줄바늘인데요. 처음부터 세트로 제가 샀고 그 후에는 세트에 없는 바늘 호수를 제가 계속 추가 구매를 할 정도로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 초록, 보라, 검정색 막 여러 가지 색깔이 파도치는 무늬의 나무 바늘인데 보기도 좋고 가격도 니트프로보다 확실히 쌌던 것 같아요. 니트프로처럼 간지나는 케이스가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제가 이 바늘이 줄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다면 정말 최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딱딱한 편인 바늘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애착 바늘입니다. 맞아요. 니트 프로. 저 처음에 니트 픽스구나. 봐봐, 지금도 헷갈려요. 니트 픽스랑 니트 프로랑 그 줄이 좀 딱딱한 경우는 온수 샤워를 시켜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드라이기 바람을 쐬준다고 했나? 약간 그렇게 뜨겁게 해서 이 케이블을 말랑말랑하게 해서 쓴다고도 하시는데 특히 배송 왔을 때 막 말려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온수 샤워하거나 드라이기로 이렇게 펴준다고 하는데 아무튼 영구적으로 좀 나아지나요, 그러면? 저는 제가 그거를 충분히 펼 만큼 인내심 있게 하지 않아서 망했다고 믿고 싶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잠깐 샤브샤브처럼 담갔다 뺐다? 저는 샤브샤브를 했고 아마 조금 더 담가야 되나 봐요. 제가 실패한 이유는 그거였겠죠. 그거를 이렇게 어디서 봤어요. 그거를 이렇게 뜨뜻한 물에 이렇게 지금 펼치면 이렇게 펴서 이렇게 손으로 좀 해주면은 펴진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산 치아오구는 그런 거 없이 너무 줄이 부드러워가지고 저의 지금 최애 바늘이요. 나우즈님도 지금 최애 바늘 아닌가요, 치아오구가? 일단 현재 1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희 사이에서 새롭게 떠오른 바늘인데요. 치아오구 그 얇은 2.5mm? 뭐 이런 정도의 얇은 바늘을 저도 사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저는 왜 버터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제가 썼던 그 튤립 니나 니팅 줄바늘이 케이블이랑 바늘이 연결된 그 부분이 약간 소켓이라고 해야 되나? 전구로 치면 그 부분이 돌아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줄 꼬임도 없고 엄청 부드러워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건 진짜 치아오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아오구로 처음 뜰 때 막 손에서 왜 줄이 이렇게 막 줄줄 흘러내리지? 이 정도로 감탄했었어요. 이제 저희는 치아오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부드러운 걸 맛을 봤어. 저는 치아오구 더 살 거예요. 근데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바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낑깡님은 바늘 어떻게 정리해요? 이렇게 많은데. 저는 사실 정리를 안 합니다. 네, 그냥 많이 담아놓는 서랍 하나, 많이 모아놓는 상자, 아니면 그때그때 방에서 방으로 들고 다니는 뜨개 파우치, 뭐 그런 데를 잘 뒤지면 제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진짜 의외의 대답이에요. 정리를 안 한다. 신박하네요. 동거인이 이제 온 집안이 뜨개방이 돼서 진짜 안 좋아하죠. 근데 이제 몇 년 되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저도 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정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긴 하겠죠. 아무튼 해보려고 바늘 케이스도 찾아보고 남들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답이 안 되더라고요. 막 멋지게 줄바늘을 말아서 보관하면 꼬이니까 이렇게 쭉 펼쳐가지고 가로로 걸어서 모아두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걸 잘 걸어둔 채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의지가 난 부족한 안 돼. 거죠. 그리고 또 아니면 대바늘 케이스들 파는 것도 좀 찾아봤었는데 고정식 같은 이 케이스는 줄을 막 말아서 꼬아가지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줄이 꼬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방법이 없네요. 맞아요. 바늘 정리하는 게 진짜 일이죠. 세트로 가지고 있는 건 케이스도 보통 있으니까 그냥 거기다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 낱개로 산 것들이 진짜 문제예요. 비닐 포장을 다 빼서 보관을 하면 이게 어느 브랜드의 몇 호짜리 바늘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포장째로 보관을 하면 얘가 또 완전 중구난방이고 부피도 막 너무 크고 하니까 정리가 더 안 되고. 맞아요. 저도 포장재로 보관을 해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그 호수가 지워지니까. 전 저를 알죠. 쓴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만으로 벅찬데 비닐에까지 넣는다?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미 그 제가 좋아하는 니트프로 그 심포니 우드 줄바늘은 제가 비슷한 사이즈 진짜 많이 샀거든요. 막 3.5, 3.75, 4mm 이런 거 샀는데 걔가 단점이 몇 톤지 다 지워져요. 그래서 그걸 처음 샀을 때 투명 매니큐어로 그 위에 인쇄된 경우는 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지워진 다음에 그 팁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알았어. 이미 다 지워졌어. 그래서 제가 그 샀던 게이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바늘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사이즈별로 있고 호수가 써져 있고 거기다 끼워서 비교하면서 사이즈를 짐작하기는 해요. 근데 그럼 나우제님은 어떻게 정리하세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딱히 정리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막 파우치 같은 데 넣어요. 코바늘만 들어있는 파우치 따로 있고 고정식 줄바늘 들어있는 틴 케이스 같은 거 있고 낱개로 산 바늘이랑 바늘팁 들어있는 파우치 하나 있고 근데 결국 막대 바늘은 길어가지고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짜투리로 남은 실들 이런 거랑 바늘이랑 섞여가지고 서랍 하나가 완전 난리 법석이죠 아주. 그래도 파우치에 케이스에 딱 넣는 거 보면 제가 그 정도만 해도 저희 동거인은 진짜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니트픽스에서 산 코바늘 파우치 있거든요. 진짜 멋있는 거. 근데 파우치 안에 있는 것보다 파우치 밖에 연필꽂이에 꽂혀 있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아무튼 뭐 상자든 파우치든 정해진 게 있어야 정리가 되긴 하겠네요. 이번 달 중에는 아마도 저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놨다가 사실 부러뜨린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너무 아깝다, 그거는. 그래,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동거인과 신긴강님 본인을 위해서 조금씩 정리를 해봐요. 네. 진짜 저는 막 거실에서 뜨다가 침대에서 뜨다가 소파 위에 침대 위에 그냥 놔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까먹는 거예요. 까먹어가지고 그 위에 앉고 밟고 짚고 막 그럼 속절없이 당연히 부러지죠. 역시 엄마가 썼던 건 제자리에 잘 두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처음에 바늘 부러뜨렸을 때 양말 바늘 같은 경우는 포키 극세사 빼빼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속절없이 그냥 뭐 입으로 깨문 것처럼 부러지고요. 그 끝에 막혀있는 막대 바늘도 4mm짜리인데 뭐 4mm도 속절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립식 바늘 조립하다가 너무 돌려서 그랬나? 아무튼 조립하다가도 부서졌어요. 그 왜 연결하는 그 금속 부분이랑 나무 부분 그 사이가 그냥 부러졌어요.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시나 싶고 막 스스로 너무 한심하고 마이너스의 손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잘 부러져요? 4mm도 부러졌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당신의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긴 손으로는 아니어도 몸으로는 충분히 부러뜨릴 수 있겠다. 저는 손만 상상을 했는데 손으로 진짜 4mm를 어떻게 부러뜨렸지 했는데. 손도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그 쿠션 그 소파처럼 푹신한 위에 있으면 밑에 지지가 안 되니까 그냥 빡 부러지죠. 왜냐면 속절없이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아니 사실 바늘이 엄청 비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저렴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부러뜨릴 때마다 엄청 화났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부러뜨린 거라서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어. 맞아요. 제가 한 짓을 어쩌겠어요. 내가 망가뜨린 거. 근데 이게 진짜 그렇게 돈이 아까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약간 고무장갑 같은 거죠. 한쪽만 구멍이 났는데 하나만 살 수가 없어. 한쪽만
팔아주면은 제가 그 반값으로 하나를 사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돈이 아까워. 아, 그것도 그렇다. 그래서 진짜 부러지면 돈도 아깝고 최근에 양말 바늘을 그 똑같은 거를 두 번째로 부러뜨렸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안 좋아하는 스틸 바늘을 샀겠어요. 치아오구를. 나무 바늘을 버리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똑같은 바늘 사이즈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만약 없으면 새 바늘을 또 살 때까지 못 뜨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택배 받는 것도 한 세월이라 가지고 그거 기다리다가 저 한 일주일 동안 손가락만 빨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경우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더 이상 부러뜨리지 않을 거예요. 네. 저 세상 간 바늘 소식이 이제 더 이상 들려오지 않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부디. 근데 바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바늘을 어느 손에 쥘 것인가, 컨티넨탈인가, 아메리칸인가. 저는 처음에 대바늘은 그냥 다 당연히 뭐 아메리칸인 줄 알았어요. 왜 이거를 뭐 다르게 손을 어떻게 하는 게 있다? 상상도 못하죠. 근데 어쩌다가 컨티넨탈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름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왜 뭐가 컨티넨탈, 뭐가 아메리칸? 약간 이러면서. 맞아요. 처음에는 진짜 헷갈리죠.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아메리칸 니팅이 오른손에 실을 쥐는 방법이고 컨티넨탈이 왼손에 실을 쥐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못하는 게 컨티넨탈. 맞아, 내가 못하는 게 컨티넨탈. 저는 처음에 왜 그걸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오른손 왼손도 아니고 아메리칸 컨티넨탈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때 찾아보니까 컨티넨탈에서 말하는 그 대륙이 유럽 대륙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식이고 아메리칸은 미국식이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처음에 그 컨티넨탈 니팅을 저먼 니팅, 독일식 니팅이라고도 말을 했었대요. 근데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이름에 독일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거를 좀 찝찝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안도 다 아메리칸 방식으로 나오고, 근데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엘리자베스 짐머만 할머니가 컨티넨탈 니팅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뜨개 방법이라고 막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컨티넨탈로 뜨는 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뜨개법일까요? 진짜 빠르긴 빠르겠죠. 한 사람의 속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아메리칸이랑 컨티넨탈 뭐 비교해보면은 컨티넨탈이 빠르긴 빠르잖아요. 근데 저는 왜 손이 이렇게 안 갈까요? 나우제님은 아메리칸이죠? 저도 일단 기본은 다 아메리칸이에요. 틈틈이 컨티넨탈을 연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또 급할 때, 마음이 속도가 안 나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그럴 때 컨티넨탈을 막 섞어버리거든요. 아직 손에 제대로 안 익어가지고 겉뜨기가 반복될 때만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계속 조금씩 연습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마스터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었는데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아메리칸으로 시작을 했다가 당연인가? 아무튼 중간에 타이반, 장이반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타이반이면은 시킨 사람이 있었나 봐요, 컨티넨탈을.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 보그니팅을 제가 수료한 데 말고 다른 데에서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 완전 대반의 쪼렙이라 가지고 아메리칸도 겨우 할까 말까였는데 처음 간 곳에서 무조건 컨티넨탈로 뜨라고 하는 거예요. 막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막 차라리 진범한 할머니처럼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빨라요 이러면 몰라도 근데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시니까 그래서 저 반골기질 발동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만뒀잖아요. 거기를 왜 그래야 되는지 몰라서 학원을 그만. 내가 그 정도로 컨티넨탈은 하기 싫다 이러면서 진짜. 근데 사람이 헤라 시키면 당연히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이유라도 알려주든가. 근데 그래도 아무튼 첫 주에 과제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컨티넨탈이 익기는 익었는데 하고 싶진 않은. 계속 가진 않았지만 숙제는 했다. 맞아요. 실을 샀기 때문에 실이 아까우니까. 이유가 다 있어. 그러면 두 번째 간 곳, 그 대바늘을 배우러 간 곳은 아메리칸 방식으로 했어요? 네, 거기서는 뭐 컨티넨탈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편하면 컨티넨탈로 해도 되지만 뭐 교과서는 이미 아메리칸이 기준이고 선생님도 아메리칸으로 할 것이며 뭐 본인이 이미 아메리칸으로 뜨고 있는 상황에서는 왜 바꿀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역시 필요 없군 하고 바로 아메리칸으로 길을 잡았어요. 손절. 바로 손절.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속도가 좀 느린가 싶을 때마다 유혹을 많이 받기는 했죠.
맞아요. 저도 맨날 유혹이 생겨요. 내가 컨티넨탈을 하면 이게 이만큼은 더 떠졌을 텐데. 맞아. 그래가지고 손가락에 쥐가 나지만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 특히 고무뜨기 같은 거 할 때 컨티넨탈이 그렇게 빠르다면서요. 그래서 고무뜨기만이라도 컨티넨탈로 해볼까 싶어가지고 연습도 해보긴 했는데 영 손에 안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고급 입문반 선생님의 손을 떠올려요. 진짜 마법같이 빠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을 더 갈고 닦아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뜨는 게 전 더 편할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죠.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뜨개 바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할 얘기가 진짜 많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아직 더 많은데 말을 다 못했어요. 맞아요. 지금 얘기를 그냥 하면 진짜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바늘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죠? 좋아요. 그러면은 2화는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랜선 뜨개방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뜨개 초보님들도 뜨개 고수님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즐거운 뜨개 하세요. 안녕.